2D 캠 시스템에서 다양한 공구로 공구 경로를 생성 후 공정 계획 관리자에 추가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형상을 불러드리기 위해 열기인 오픈 명령으로 시스템 설치 경로의 하위 폴더인 이그젠펠즈 폴더에서 mct+plan.dxf 파일을 선택합니다. 작업 공정은 T01 공구를 사용한 윤곽 가공 및 포켓 가공, T01을 사용한 센터 드릴 가공, T03을 사용한 드릴 가공, T04를 사용한 탭 드릴 가공, 그리고 T05를 사용한 못따기 가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구의 등록은 공구 관리자를 통해 추가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관련 자료인 공구 관리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러드린 도면에서 비영상 정보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숨기기 위해서 애드인즈 메뉴의 하이드 엔터티즈 하위의 디멘전 메뉴를 선택하거나 도구바에서 HIDDMS 명령 버튼을 누릅니다. 또한 텍스트들을 숨기기 위해 애드인즈 메뉴의 하이드 엔터티즈 하위의 텍스트 메뉴를 선택하거나 도구바에서 HIDTXTS 명령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엔티티는 직접 선택하여 객체 숨기기 명령으로 숨깁니다. 숨겨진 엔티티는 숨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가시화 공간 교체 명령으로 전환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각의 공간에서 객체 숨기기 명령을 통해 선택해서 숨기면 숨겨진 엔티티들은 다른 공간으로 전환되므로 현재 공간에서만 사라집니다. 첫 번째 공정으로 윤곽 가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정 명령을 실행합니다. 도면에서 단차 깊이가 7이고 측면 외곽 윤곽 경로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구를 평엔드 밀 10파이로 선택하고 끝 깊이 -7, Z축 절임량 8을 설정합니다. 절임량이 끝 깊이보다 크면 경로는 끝 깊이에서만 생성되게 됩니다. 공구 직경이 10mm이므로 밖에서부터 2회 절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윤곽 다중 경로 횟수를 1, 윤곽 다중 경로 간격을 7로 설정합니다. 공구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윤곽 오프셋 방향은 윤곽 왼쪽, 윤곽 진입 및 후퇴 옵션은 모두 원호를 설정합니다. 진입 구간, 후퇴 구간, 수직 접근, 동일점 진입 후퇴를 체크합니다. 윤곽 접근, 후퇴 반경은 5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윤곽 추적 명령을 실행해 외곽 윤곽의 시작 부위를 지정합니다. 추적이 되면 빨간색 공구 크기와 방향이 표시되고 파란색 선분들로 추적된 윤곽이 표시됩니다. 이는 가상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다시 그리기 명령을 실행시키면 사라집니다. 오브젝트 스냅의 중점을 켜놓고 윤곽 시작점 변경 명령을 실행시켜 시작 세그먼트 중점 부위로 마우스를 움직여 중점 스냅점을 지정합니다. 윤곽 가공 명령을 실행한 후 일반 윤곽 가공 옵션인 N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적된 윤곽을 선택합니다. 생성된 공구 경로를 공구 시뮬레이션 명령을 사용하여 소재 제거용 모의 가공 경로로 연속 모드를 사용해서 검증해봅니다. 모의 가공 검증이 끝나면 다시 그리기 명령으로 화면에서 모의 가공 경로를 제거시킵니다. 생성된 윤곽 공구 경로 블록을 공정 추가 명령을 사용해 선택 후 공정 그룹명 외곽 윤곽 가공으로 입력해서 공정 계획 관리자에 추가합니다.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정 목록에서 추가된 공정을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팝업 메뉴 중 가시화에 선택 공정 숨김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공정인 포켓 가공을 위해 설정 명령을 실행합니다. 공구 이름을 평엔드 밀 10파이를 선택합니다. 시작 깊이 0, 끝 깊이 -7, Z축 절임량 3.5, 윤곽 다중 경로 횟수는 이전 윤곽 가공에서 설정했었기에 다시 0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포켓 경로는 공구가 윤곽 내측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하기에 윤곽 오프셋 방향을 왼쪽으로 설정합니다. 포켓팅 옵션에서는 헬리컬 진입을 체크합니다. 헬리컬 진입 반경 5, 헬리컬 피치, 헬리컬 진입 높이 4, 오프셋 비율 0.5, 포켓팅 종류 윤곽 평행을 선택합니다. 윤곽 추적 명령을 실행해 포켓팅에 사용할 윤곽의 시작 부위를 지정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추적할 것이므로 시작 부위 지정에 유의합니다. 포켓팅 가공 명령을 실행한 후 추적해 놓은 포켓팅 윤곽을 선택합니다. 포켓팅 공구 경로 블록이 생성되면 포켓 경로 시작 위치에서 헬리컬 진입이 불가해 벽을 타고 사선 방향의 지그재그 경로가 삽입되어 포켓 경로의 시작 위치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생성된 공구 경로를 공구 시뮬레이션 명령으로 소재 제거용 모의 가공 경로로 연속 모드를 사용해서 검증해봅니다. 모의 가공 검증이 끝나면 다시 그리기 명령으로 화면에서 모의 가공 경로를 제거시킵니다.
생성된 포켓팅 공구 경로 블록을 공정 추가 명령을 사용해 선택 후 공정 그룹명 내부 포켓팅 가공으로 입력해서 공정 계획 관리자에 추가합니다. 공정 계획 관리자에 표시된 공정을 선택하면 화면상에 굵게 하이라이트되며 필요시 해당 공정만 선택 공정 확대 명령으로 화면에 꽉 차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공정을 생성해야 하므로 선택 공정을 숨깁니다. 세 번째 공정으로 센터 드릴 가공을 위해 공정용 드릴 설정 명령을 실행합니다. 센터 드릴 공정은 두 홀의 깊이가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한 뒤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공구 이름 목록에서 센터 드릴 3파이를 선택합니다. 안전 높이 20, 시작 높이 1, 가공 깊이 -3, 절입 깊이 1을 설정합니다. G81을 선택하고 G98을 선택합니다. 공정용 드릴링 가공 명령을 실행한 후 드릴 객체 선택 모드에 C를 입력하고 선택 방식을 A를 입력합니다. 센터 드릴링을 위한 원을 선택합니다. 정렬 기준점은 선택했던 원 주변에 지정합니다. 생성된 공구 경로 블록을 공정 추가 명령을 사용해 공정 그룹명 센터 드릴 가공으로 입력해서 공정 계획 관리자에 추가합니다. 다른 홀을 작업하기 위해 공정용 드릴 설정 명령을 다시 실행합니다. 공구는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전 높이 20, 시작 높이 1, 가공 깊이 -10, 절입 깊이 1을 설정합니다. 공정용 드릴링 가공 명령을 실행한 후 드릴 객체 선택 모드에 C를 입력하고 선택 방식을 A를 입력합니다. 센터 드릴링을 위한 원을 선택합니다. 정렬 기준점은 선택했던 원 주변에 지정합니다. 생성된 공구 경로 블록을 공정 추가 명령을 사용해 선택 후 이미 추가된 공정 그룹명 센터 드릴 가공을 선택해서 공정 계획 관리자에 추가합니다. 추가된 센터 드릴 가공 공정 그룹을 다음 작업을 위해 잠시 숨겨둡니다. 네 번째 공정으로 드릴 가공을 위해 공정용 드릴 설정 명령을 실행합니다. 우선 공구 이름 목록에서 드릴 6.8파이를 선택합니다. 안전 높이 20, 시작 높이 1, 가공 깊이 -31, 절입 깊이 1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G83과 G98도 선택합니다. 공정용 드릴링 가공 명령을 실행한 후 드릴 객체 선택 모드에 C를 입력하고 선택 방식을 A를 입력합니다. 드릴링을 위한 원을 선택합니다. 정렬 기준점은 선택했던 원 주변에 지정합니다. 생성된 공구 경로 블록을 공정 추가 명령을 사용해 선택 후 공정 그룹명 드릴 가공으로 입력해서 공정 계획 관리자에 추가합니다. 다른 홀을 작업하기 위해 공정용 드릴 설정 명령을 다시 실행합니다. 공구는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전 높이 20, 시작 높이 1, 가공 깊이 -11.963, 절입 깊이 1을 설정합니다. 공정용 드릴링 가공 명령을 실행한 후 드릴 객체 선택 모드에 C를 입력하고 선택 방식을 A를 입력합니다. 드릴링을 위한 원을 선택합니다. 정렬 기준점은 선택했던 원 주변에 지정합니다. 생성된 공구 경로 블록을 공정 추가 명령을 사용해 선택 후 이미 추가된 공정 그룹명인 드릴 가공을 선택해서 공정 계획 관리자에 추가합니다. 추가된 드릴 가공 공정 그룹을 다음 작업을 위해 잠시 숨겨둡니다. 다섯 번째 공정으로 탭 드릴 가공을 위해 공정용 드릴 설정 명령을 실행합니다. 공구 이름 목록에서 탭 드릴 램팔의 1.25를 선택합니다. 안전 높이 20, 시작 높이 1, 가공 깊이 -31, 절입 깊이 1을 설정합니다. 또한 G84를 선택하고 G98을 선택합니다. 공정용 드릴링 가공 명령을 실행한 후 드릴 객체 선택 모드에 C를 입력하고 선택 방식을 A를 입력합니다. 탭 드릴링을 위한 원을 선택합니다. 정렬 기준점은 선택했던 원 주변에 지정합니다. 생성된 공구 경로 블록을 공정 추가 명령을 사용해 선택 후 공정 그룹명 탭 드릴 가공으로 입력해서 공정 계획 관리자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인 여섯 번째 공정으로 못따기 가공을 위해 설정 명령을 실행합니다. 공구 이름 목록에서 못따기 6파이를 선택합니다. 시작 깊이 0, 못따기 값 0.2, 챔버툴 하단 오프셋 0.5를 설정합니다. 윤곽 오프셋 방향을 윤곽 왼쪽으로 설정하고 진입 및 후퇴를 모두 원호로 설정합니다. 또한 진입 구간, 후퇴 구간, 수직 접근은 체크하고 동일점 진입 후퇴는 끕니다. 진입 후퇴 반경은 3을 설정합니다. 못따기 가공의 진입 후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포켓팅에 사용된 윤곽의 시작 위치를 윤곽 시작점 변경 명령을 사용해 다른 부위로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선분의 중점을 지정하겠습니다. 못따기 가공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윤곽 가공 명령을 실행한 후 일반 윤곽 가공 옵션인 N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추적했던 외곽 윤곽과 포켓팅 윤곽을 선택합니다.
생성된 못다기 윤곽 공구 경로 두 블록을 공정 추가 명령을 사용해 선택 후 공정 그룹명 못다기 가공으로 입력하여 공정 계획 관리자에 추가합니다. 이제 각 공정별 공구 경로 블록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각 공정별로 소재를 정의한 후 모의 가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소재를 정의하기 전에 점 조회 명령으로 소재의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점을 조회하여 좌표를 확인합니다. 소재의 최소 높이는 마이너스 28입니다. 소재 정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소재 정의 명령은 공정 계획 관리자에 공정이 하나라도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점 조회 명령으로 알아낸 좌표를 이용해 소재의 최소, 최대 범위로 수정합니다. 첫 번째 공정인 윤곽 가공 공정부터 선택한 뒤 속도를 1%로 변경하고 공정모의 검증 명령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포켓팅 가공 공정을 선택한 뒤 공정 검증 추가 명령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 센터 드릴링 공정을 선택한 뒤 공정 검증 추가 명령을 실행합니다. 네 번째 드릴링 공정을 선택한 뒤 공정 검증 추가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섯 번째 탭 드릴링 공정을 선택한 뒤 공정 검증 추가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섯 번째 못다기 공정을 선택한 뒤 공정 검증 추가 명령을 실행합니다. 공정계획 관리자에서 별도로 공정간 순서 변경이 필요 없을 시 전체 공정을 체크한 후 공정용 후처리를 실행해 NC 파일명을 입력하고 좌표 산출 기준을 소재의 좌측 하단 점을 지정합니다. 검증이 끝나면 모의 검증 모델을 제거하기 위해 모의 검증 해제 명령을 실행합니다. 퀵뷰를 열어서 NC 데이터를 3D 뷰상에서 확인해 봅니다. 이상으로 공정계획 관리자를 통해 각각의 공구 경로 블록을 생성한 후 등록하고 검증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